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좀 편히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퇴직 후에도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고 연금은 예상보다 부족하며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 비용까지 중산층 가정을 무너뜨리는 폭탄처럼 작용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인생의 트랙에서 갑작스럽게 정지 신호가 켜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상위 10%만이 은퇴 후 미소를 짓는 이 상황에서 당신의 계획은 충분히 현실적인가요? 이 서론은 퇴직 후 현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중산층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강조해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은퇴 후 파산행, 중산층의 무너진 꿈과 상위 10%의 비밀. 50대, 60대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나도 퇴직 후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그래도 평생 일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합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그 속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깊이 파헤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럴까? 김민수 가명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퇴직 후엔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매달 고정비가 300만 원 이상 들었고 예상했던 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퇴직금을 크게 사용하면서 예비비도 사라졌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라고 묻는 김 씨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문제 김 씨의 경우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과소평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 지원, 의료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은퇴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례 2. 연금만 믿고 있었다. 이정자 가명 씨는 60세에 퇴직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를 준비했는데 실제 생활은 달랐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받는 90만 원과 개인연금으로 받는 50만 원으로는 고정 지출을 충당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의료비가 발생하자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 연금은 분명 중요한 재원이지만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커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은퇴 생활은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계획 없는 소비의 덫. 박영희 가명 씨 부부는 퇴직 후 이제 우리도 좀 즐기며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기반으로 여행을 다니고 평소 원했던 대형 SUV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저축은 바닥났고 매달 들어가는 차량 유지비와 여행 경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우리도 상위 10%처럼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문제 퇴직 후 소비는 과거의 소득 수준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도한 소비를 지속하면 금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위 10%와의 차이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까? 그렇다면 왜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첫째, 철저한 재정 계획입니다. 그들은 은퇴 후에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세밀히 계산해 대비합니다. 둘째,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합니다.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나 부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만듭니다. 셋째, 소비를 통제합니다. 필요 이상의 지출을 철저히 억제하며 필요한 곳에만 돈을 씁니다. 중산층이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 1. 은퇴 전 재정 점검. 먼저 은퇴 전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의 자산으로 은퇴 후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추가 수입원 마련.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부업이나 파트타임 근무, 자격증을 활용한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퇴직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 월 2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3. 소비 습관의 변화. 퇴직 후 소비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면 금세 자산이 고갈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성비 좋은 소비를 지향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기입니다. 열심히 일해온 삶의 결실을 퇴직 후에도 유지하려면 현실적인 계획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위 10%만 웃는 현실을 바꾸는 건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그래야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무너지는 중산층, 살아남는 법은? 퇴직 후의 삶, 생각만 해도 설렘과 걱정이 공존하죠. 하지만 현실은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크다는 걸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몸소 느낍니다. 중산층으로 살아오며 열심히 일한 만큼 은퇴 후에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은퇴 후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방법과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왜 중산층이 흔들리는가? 많은 분들이 나는 중산층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산층이란 기준은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현재의 소득과 자산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미래에도 안정적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퇴직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순간부터 그 모호함은 곧 위기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원인 과소평가된 은퇴 비용.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겠지? 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여가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자녀 지원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면 금세 자산은 고갈됩니다. 두 번째 원인 연금에 대한 과신. 연금은 분명 중요한 노후 자산이지만 현실적으로 매달 받는 금액이 생활비 전부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약 100만 원 남짓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추가적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원인 준비 없는 소비. 퇴직 후에도 이전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중산층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소득 수준에 맞춰 조정하지 않으면 은퇴 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현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 최 씨 부부는 60대에 퇴직한 후 은퇴 자금을 계산하며 연금과 저축으로 20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레 큰 병을 얻어 3년간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생활비가 부족해지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이 연금만 믿고 준비하지 않은 결과. 박 씨는 은퇴 후 연금을 믿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금만으로는 고정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웠고 추가적인 소득이 없던 그는 결국 자산을 조금씩 처분하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부업이라도 시작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사례 3 자녀 지원이 만든 빈곤. 김 씨는 자녀 결혼 자금을 지원하고도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큰 지출로 퇴직금 대부분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본인의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그는 자녀를 돕는 것도 좋지만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은퇴 후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전략. 1. 고정 지출 줄이기.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비를 포함해 필수적인 지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 소유의 집에 살고 있다면 한층 낮은 관리비가 드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주택을 임대해 추가 수입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추가 소득원 만들기.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자격증 활용, 프리랜서 1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0대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미를 수익화하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3. 금융 포트폴리오 재점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세요. 특히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은 은퇴 후 꾸준한 소득을 창출하는 데 유용합니다. 은퇴 후 상위 10%로 살아남는 비결. 상위 10%는 은퇴 후에도 자신들의 자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비결은 철저한 계획과 통제입니다. 비상금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철저히 억제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듭니다. 마무리하며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지금 바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자에게만 안정과 행복을 허락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입니다.